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세금은 무조건 알아야 돼요. 오늘은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왜 세금을 알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세금 잘 모르시죠? 제 주변을 보면 일단 직장인들 세금의 세자도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그냥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야 되니까 카드 쓰고 현금영수증 끊어야 된다. 이 정도? 근데 이것도 사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건 조만간 연말정산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 이분들이라고 다를 게 없죠. 대부분은 그냥 세무대리인한테 다 맡겨서 그때그때 달라는 자료 보내주고 달라는 대로 내라는 대로 그냥 내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심지어 사업자 등록도 안 하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업자를 내긴 냈는데 세금 신고를 한 번도 안 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게 돈을 못 벌면 괜찮아요. 근데 내가 돈을 좀 번다 그러면 이게 큰일 나는 거라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그 영상에서는 우리가 왜 세금을 잘 내야 되는지, 우리가 세금을 제대로 안 내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드렸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그걸 보시고요. 오늘은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세금을 알아야 되는데 왜 이걸 알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싶은 생각이 없으면 세금은 몰라도 괜찮아요. 나는 평생 직장 생활만 열심히 할 거다. 그러면 세금 문제는 이제 회사에서 다 알아서 해주는 거니까 내가 세금을 잘 알 필요도 없고 세금을 잘 안다고 크게 달라질 것도 없어요. 근로소득은 이 소득공제 하는 거 말고는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직장만 다녀서는 절대로 부자는 될 수 없다. 요거는 그냥 팩트예요. 그러니까 내가 꿈이 부자면 무조건 다른 것도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직장에서 버는 이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들, 특히 사업소득, 요거는 내가 아는 만큼 세금을 줄일 수가 있고 또 내가 잘 모르면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야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차이가 엄청나게 커요. 이게 세법을 잘 알면 세금을 거의 안 낼 수도 있는데 세법을 잘 모르면 내가 버는 거의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면 나는 무조건 세금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이제 작년에 앞으로 10년 내에 100억을 벌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단순하게 계산을 하면 1년에 10억씩 10년 동안 계속 벌어야 100억을 벌 수 있겠죠. 이 100억이 진짜 만만한 돈이 아니에요. 아무튼 이때 이제 개인 사업자가 1년에 10억을 벌면 세금을 얼마를 내야 되는지 아세요? 2018년 현재 세율을 기준으로 대충 계산을 해보면 개인 사업자의 소득이 10억 원일 때 종합소득세는 3억 8천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여기엔 항상 지방세 10%가 붙죠. 그래서 3,800만 원이 붙어요. 그리고 소득이 항상 따라다니는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 요게 한 달에 600만 원 이상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1년이면 7천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합치면 1년 동안 나가는 세금하고 4대 보험료가 약 4억 8천만 원 정도가 돼요. 물론 소득공제하고 하고 하면은 여기서 조금은 줄겠지만 사업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개인 사업자로 사업을 하면서 막 죽어라 이래서 1년에 10억씩 벌어봐야 세금 떼고 못 떼고 하면 저한테 남는 거는 1년에 5억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 사업자로 사업을 해서 100억을 모으려면 매년 최소한 20억씩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개인 사업자가 아닌 법인 사업자로 하면 어떻게 되죠? 법인 사업자가 1년에 10억을 벌면 법인세가 1억 8천만 원이에요. 여기에 지방세까지 해봐야 2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인 사업자가 1년에 10억씩 벌면 8억씩은 모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 13억 정도만 벌면 세금 낼 거 다 내고 10억씩 모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년에 100억을 벌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100억을 벌겠다는 목표를 세우셨으면 사업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서 개인 사업자로 하실 분 있어요? 보통의 경우라면 당연히 법인 사업자로 사업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법인이 아니라 개인 사업자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제가 왜 법인 사업자로 시작을 안 하고 개인 사업자로 시작을 했을까요? 지금의 제 상황에서는 개인 사업자로 시작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니까 개인 사업자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럼 저는 언제 법인 사업자로 전환을 해야 될까요? 이게 세금에 대해서 잘 모르면 이런 판단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뛰어난 세무 대리인이라도 저의 이런 생각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이제 저한테 맞는 이런 정확한 판단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 내 스스로가 법을 잘 알아야 제대로 된 계획과 전략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돈을 벌고자 하는 내가 세법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개인 사업자를 언제 법인으로 전환을 하는 게 제일 좋을 거냐? 요거를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하게 고려를 해야 되는 거는 내가 내 명의의 개인 재산을 얼마 정도 갖고 싶냐 이거예요. 저는 이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여유있게 여행도 다니고 하려면 제 돈이 한 10억 정도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 개인 명의의 재산이 10억 정도가 있다 그러면 바로 법인으로 시작을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법인에서 제 연봉으로 뭐 한 1년에 5천만 원 정도씩만 가져와서 요걸로 생활비를 쓰고 법인세가 적으니까 이 법인의 재산을 빨리 불려가는 게 낫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무난하게 세금을 아껴갈 수 있는 방법일 거예요. 대신에 이제 제 개인 명의의 재산은 별로 늘어날 수가 없겠죠. 근데 만약에 지금 제가 돈이 너무 없어요. 제 명의로 된 집도 빨리 사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이럴 때는 개인 사업자로 시작을 해서 여기에서 돈을 좀 벌다가 이 개인 사업장에서 소득이 좀 나올 때 예를 들어서 뭐 한 1년에 1억에서 한 3억 정도 벌린다. 요럴 때 이 개인 사업장의 영업권이 얼마인지 감정평가를 받아서 요 영업권을 제가 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다 파는 거예요. 이게 법인 전환이죠. 법인 전환을 할 때 그냥 전환을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영업권을 평가받아서 영업권을 법인에 팔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절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회사의 영업권을 5억 원으로 평가를 받아서 이 영업권을 법인에다가 5억 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이제 제 개인 명의로 5억 원의 재산을 늘릴 수가 있는데 이때 세금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 80%가 비과세예요. 그러니까 영업권 5억 중에서 4억은 세금이 하나도 없어요.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고 이제 법인에서 가져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1억은 이제 기타 소득으로 이게 이제 300만 원 이상은 종합과세가 되니까 다른 소득이 없다고 하면 대충 소득세가 한 2천만 원 정도에 보험료가 1천만 원 정도 나오겠죠. 그러니까 내 명의의 재산을 5억이나 늘리는데 세금을 다 해서 한 3천만 원 정도만 내면 되는 이게 엄청난 절세 전략이죠. 여기에 더해서 이 법인에서도 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5억 원짜리 영업권을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인의 소득이 5억이면 원래 최소한 법인세 5천만 원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안 내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법인 사업자로 시작을 안 하고 개인 사업자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이 80%를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던 게 올해 4월 달부터 70%로 바뀌었고요. 이게 내년부터 2019년부터는 60%로 바뀐대요. 그러니까 이제 영업권을 5억에 팔면 원래 4억이 비과세였는데 이제는 내년부터는 3억이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60% 비과세도 사실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개인 사업자를 낼 때 무조건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도 세법을 잘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했다가는 시작하자마자 수백에서 수천만 원을 손해볼 수도 있어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언젠가 사업자를 내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영상을 보시고 이 정도는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좀 굵직한 예를 하나 드려서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동네에서 음식점을 하나 하더라도 세금을 알고 모르고에 따라서 비용 처리를 언제 어떻게 하냐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될 수가 있고요. 이런 결정들에 따라서 세금 차이가 실제로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세금을 잘 알아야 돼요. 이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세금에 대해서는 제가 세금 이야기라는 재생 목록에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요. 저희 자영업의 모든 것이라는 네이버 카페에도 이렇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근데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지만 이거는 이제 장사가 잘 될 때 고민할 문제예요. 일단 지금 장사가 잘 안 되면 세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매출이 충분히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런 세금 문제는 일단 접어 두시고요. 마케팅. 제가 항상 강조하는 이 마케팅을 먼저 파세요. 그래서 매출을 먼저 끌어올리시고요. 세금 공부는 그 다음에 천천히 해도 됩니다. 이 마케팅에 대해서는 제가 홍보 이야기라는 재생 목록에 이렇게 5개의 영상으로 정리를 해놨고요. 이 5개의 영상만 잘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저런 거 좀 시도를 하다 보면 매출이 점점점 늘어날 거예요. 이거 보고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다 같이 장사도 잘 되고
세금도 팍팍 내면서 우리 다 같이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만 들어가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